안녕하십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걸 이제 좀 전에 오신 분들은 지나가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못 생각하시면 이 시험을 1차 시험은 암기한다 생각해서 시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5개 있으니까 고르면 되니까요. 근데 2차 시험하고 이제 면접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암기로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수업하기 전에 시험을 한번 볼 거거든요.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만들어 왔어요. 시험을 보는데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이게 백지에다가 5개 쓰세요, 4개 쓰세요 있는데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할 때는 할만해요. 근데 그게 실제 시험을 보면 5개, 4개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엉뚱한 거를 쓰거나 아니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겪기 전에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 예를 들면 뭐 오늘 제가 토공사부터 할 거거든요. 토공사부터 하는데 토공사의 문제점 이렇게 5가지를 쓰세요 만약에 했어요. 아니면 토공사의 문제점 10가지를 쓰세요 했으면 뭐 어느 분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대답 못할 것 같아서 못 하겠고 토공사의 문제점 이렇게 10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지금은 뭐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몰라요. 토공사의 문제점 10가지를 쓰세요 하면 어떻게 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토공사의 문제점은 뭘 보셔야 되냐면 계측기의 종류예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측기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토공사의 문제점 이렇게 하면 1차 시험에는 그 법에 있는 규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이거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순발력을 물어보는 건데 이제 계측기의 종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흙의 종류별로 문제점 분류하셔도 돼요. 점성토, 사질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점의 분류를 내적인 문제점의 종류, 외적인 문제점의 분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그 답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이후에 뭐 문제점의 종류 10가지를 쓰세요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6가지에 쓰세요 했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근을 2개로 분류를 하면 6가지 쓰기가 굉장히 쉽죠. 3가지씩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합격은 다 해요. 제가 하면 합격은 하거든요. 근데 합격은 하시는데 합격을 뭐 60점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3차 시험에 떨어져요. 2차 시험은 붙거든요. 2차 시험 붙는다고 뭐 자격증 반쪽짜리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년까지 면접을 보는데 면접도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어차피 하시는 김에 2차 과목을 왜 만들어 놨냐면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건축 토목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라서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 지금 지도사 가지고 개업하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숫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내 개업한 사람. 지도사 하나 가지고 1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개업한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97명밖에 없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분들이 주로 소규모 현장에서 뭐
지도를 하고 뭐 컨설팅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현장 대리인이 말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못 알아듣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2차점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규칙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답답해서 죽어요. 그 다음에 품위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2차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점을 보는데, 이제 종이로 쓰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문제지 나눠서 뭐 4가지 쓰세요, 2가지 쓰세요 하면 분명히 못 써요. 분명히 못 쓰는데 그만큼 접근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고,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금방 써지거든요. 그건 써지는데 관건은 3차 면접이에요. 면접인데 면접은 또 다른 게 5개에서 하나 고르는 거는 좀 쉬웠고 백지에 쓰는 거는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은 훨씬 어려워요. 즉석에서 물어보는 거거든. 즉석에서 물어보는데 흔히 대답할 수 있는 걸 안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자기도 잘 모르는 걸 물어봐요. 물어보는 사람이 이 시험은 면접을 보는 사람이 지도사가 아니에요. 공단 애들이거든요.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공단 애들이 있고 기술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2차 서류 시험에는 그런 일이 좀 없는데 이제 3차 면접 시험 볼 때는 면접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 합격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보다 낫겠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좀 우울하죠,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우울해요. 그래서 너무 똑바로지게 대답을 하면 채점자 마음이니까 이 사람이 합격을 점수를 안 줘요. 그렇다고 너무 바보같이 할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면접은 그런 거예요. 면접은 뭘 보냐면 채점표에 있는 대답 얘기를 정확하게 했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보는 게 품위를 보는 거예요. 품위 일반 상식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좀 너무 잘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못나도 안 되는 거죠. 그 점이 약간 우리가 착안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치인인지 아마 정치인이라고 봐야 될걸? 잘생기고 키도 크고 딸도 예쁘고 누군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매장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면접은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면접 시험까지 같이 본다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공부하시면 재미도 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분류를 하면 분류를 2개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술사 있으면서 2차 과목 면제 받고 면접 보는 사람이 있고 기술사가 없어서 2차 과목까지 시험 보고 면접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그까지 기술사 있다고 면제해주고 그래서 기분이 나쁜데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다 떨어져요. 3차 면접에 합격한 사람 없어요. 첫 해에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다 탈락시켜요. 그건. 그래서 2번째 시험에 붙는 사람이 덜어 있고 그마저도 탈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은 1, 2차를 다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할 가능성은 높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도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면 변호사하고 똑같아요. 변호사가 많이 로스쿨이 생기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특정한 변호사 아닌 경우에는 한 달에 100도 못 벌어요. 월급쟁이만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추세를 유지하려면 지도사 합격하신 분 중에 돌아가시는 숫자만큼만 뽑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는 사람 숫자만큼 뽑아야지. 올해 몇 명 죽었으니까 뭐 몇 명 뽑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이는 안 뽑아요. 많이 뽑으면 이 시장이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건설안전기술사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거의 돌아가는 숫자만큼만 뽑아요. 그분들이 연령이 많거든요. 사회생활을 안 하는 숫자만큼만 충원을 하는 거고, 이것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야 돼. 근데 그게 아직은 괜찮은데 좀 지나면 이제 거의 못 뽑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동영상에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도사가 최초에 이거 잠깐 먹을게, 한 번만 먹을게. 최초에 발생된 이유가 뭐냐면요. 국세청에 다니면 나중에 세무사 하거든요. 세무사잖아요. 그 다음에 법원 다니면 이 사람이 법무사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생각한 거예요. 국토교통부 다니면 퇴직하고 또 해요. 좋은데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머리를 낸 게 고용노동부 본 사람들 면접만 보고 합격하는 자격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만든 거예요. 자, 만들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따라서 이제 뭐 공부하시는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요. 목적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난 사회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싫어서 혼자서 수입을 많이 벌고 그런 거 관계없이 난 혼자서 알아서 먹고 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사람은 약간 혜택이 있어요. 지금도 혜택이 있거든요. 혜택이 있으니까 무슨 혜택이냐면 그냥 고용노동부 출신하는 혜택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닌 사람하고, 저처럼 고용노동부 전혀 관계없는 사람하고 고용노동부 퇴직한 사람하고는 급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급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건. 소비자한테에게 잘해주고 법적으로 해준 그 내용 이상으로 관심도 가져주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유명해져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안 부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만 뭐 소극적으로 하면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더 이상 소비자가 안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가 더 나를 다 관심을 갖고 찾을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2차 과목을 잘해야 돼요. 실제 법으로 나와 있는 거 서명만 해주고 오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뭐 공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내 공사하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표에 있는 거 말고, 점검표 있는 거 말고 기타 등등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자기가 혼자 1인 기업을 할 때도 사실 그게 성공의 관건이죠. 그렇게 보셔서 2차 과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2차 과목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고 면접도 정말 쉽게 면접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시험을 볼 테니까 시간은 제가 뭐 많이 하지는 않고 20분 동안은 풀 수 있거든요. 20분이면 분명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실제 5개에서 하나 고르는 거하고 백지에 쓰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실제 시험을 보시면 뭐 시험 보는 양식은 좀 다르지만 이 형태하고 같아요. 22칸이 있거든요. 여기에 쓰시면 되는데 제가 2장씩을 드릴 테니까 1, 2권을 쓰시면 돼요. 2장. 오늘만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만. 다음에는 안 해요. 그리고 면접을 이제 보는데 면접 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 면접위원들이 질문하는 저는 책을 갖고 있어요. 시판은 안 해요.
그 내용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워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령이 좀 있으니까 뭐 일단 2차 시험 합격할 목적만 가지시고 뭐 집중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는 나오겠네요. 뭐 이러면 안 적으셔도 돼요. 뭐 저한테 낼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가 겪어보는 거니까. 강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토목시공도 공부했거든요. 토목시공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전공은 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 상관없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토목시공도 거의 1등으로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체육 선수이기도 하지만 피아니스트이거든요. 사람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전공이 아니라고 잠깐 회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볼펜 가져오셨죠? 네, 볼펜 가져오셨었고 이제 이 시험은 다행히 필기 글씨체 잘 쓰나 안 쓰나를 안 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네, 아무렇게나 부담 갖지 말고 쓰시고 보편적으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잘 글씨를 자기가 쓰고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신경 안 써도 돼 이건. 안 써도 되고. 영어로 용어가 돼 있는 거는 그냥 영어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나올 때는 항상 한글 쓰고 영어로 가로로 하거든요. 네, 영어로 하면은 뭐가 불리냐면 이런 것도 그냥 스타트 안 쓰고 그냥 상관없는데 영어로 썼어요. 만약에 알파벳이 틀렸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스펠링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괜찮죠. 두 개를 쓰는 건 괜찮은데 영어로 쓰면 뭐 실수로 스트럿인데 뭐 그거를 뭐 U자를 안 하고 A자를 해서 그럼 틀린 거잖아요. 불리하죠. 이게 2차를 지금도 도서실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못해요. 그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실 때 손가락에 이걸 사세요. 종이가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잘 하라고. 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자, 보세요. 받아보시면 많이 보던 내용이잖아요. 5개에서 충분히 고르죠. 근데 자, 쓰려니까, 이야, 이거 뭐. 자, 그럼 하셔서 20분 동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께서 겪어보셨더니, 아, 이게 5개 고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혹시 2차 동영상 혹시 보신 분 계세요? 2차 동영상? 보셨어요? 한 번씩? 보셨구나. 보셨는데 내용이 많잖아요. 그 내용이 많은데 이해는 가잖아요. 이해는 가고
뭐 괜찮네 싶은데 그걸 생각해서 백지에 쓰려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2차 과목을 제가 이제 차례차례 설명드리면 토공사가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저것 다 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것저것 다 하지 마시고 토공사를 하나 하면서 이 2차 과목은 두 개로 보면 돼요. 하나는 토목 시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나는 건축 시공하는 사람들 얘기를 생각하셔서 크게 보면 토공사에 하나는 내가 터널을 만든다. 터널을 굴착한다 생각하고 토공사를 접하시면 되고 하나는 내가 아파트 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짓는다 생각하시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량의 뭐 공법을 뭐 아무거나 해놓고 FSM 해놓고 교량의 FSM 공법 시공시 안전조치사항 5개를 쓰세요 하면은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파트 교량이니까 그건 동바리 세우고 거푸집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공사하는 거 생각해서 답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터널 공사할 때 발파 작업 시 위험 요인 5가지를 쓰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토공사 시 문제점 5가지를 쓰면 돼요. 꼭 바위 덩어리를 생각 안 해도 돼요. 해서 제가 이제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 쓰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냈더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 문제 이거는 첫 번째 문제 굴착면 기울기 있죠. 기울기 있잖아요. 이거는 좀 쉽죠. 쉬우니까 얘는 문제를 왜 냈겠어요? 쉬우니까. 이거 뭐 쓸 사람이 없잖아요.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냈을 것 같아요, 이거? 바뀌었으니까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뀐 거는 알아요? 얼마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5월 말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쓰실 때 쉬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바뀌어서 내는구나. 어차피 점수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좀 이따 나눠드리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인쇄를 했습니다. 필기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점성토 문제점 5개를 쓰실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개요 그런 거 안 쓰는 거예요. 개요 그런 거 쓰는 거 아니고 문제점이니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점성토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의 유형, 용어 쓰는 거예요. 히빙 뭐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테면 점성토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흑막이 붕괴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사진토에서 문제점 5개를 쓰는 거는 뭐냐면 뭐 보일링, 파이핑, 벌킹 그런 걸 쓰는 거예요. 현상이 무엇인지는 설명 안 하는 거고 제목만 쓰는 거예요. 제목만 5개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푸집에서 작용하는 하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중에 공식 쓰는 거 아니고 24kN 그런 거 쓰는 거 아니고 그냥 쓰는 거예요. 고정하중, 충격하중, 작업하중, 측압, 풍압 5개가 있습니다. 이것만 쓰는 것이 공식을 쓰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술 지도할 때 얘기 못 알아들을까봐 용어만 익히라는 거지 상세 설명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개요도 안 쓰는 거야. 결론도 없는 거고. 그거 안 쓰는 거예요. 5개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툴박스 미팅인데 실천법이잖아요. 얘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쉽잖아요, 이건. 이건 공부 웬만하면 사람들은 쓰는 거거든요. 2차 시험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얘는 나오거든요.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얘도. 바뀌었기 때문에. 뻔히 아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2차 시험에는 대부분이 탈락한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 탈락하는구나 보셔야 돼요. 교실에 앉아 있으면 여기서 학교 갈 사람이 몇 명, 손가락 뽑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뻔한 문제는 안 낸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기가 스스로 야 이번에 붙었다 그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상한 걸 쓰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길거리 가는데 좀 왜소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뭐 손가락으로 누르면 쓰러질 것 같아. 그놈이 제일 무서운 놈이에요. 등치 크고 쇳덩이 많이 들어서 막 가슴 나오고 그러는 애들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요건 제가 나눠 드리고 얘도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이게. 실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글씨 안 보이니까 이거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얘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바뀌었고 요거 세 개가 바뀐 거예요. 위험성 평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요것도 바뀌었어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공유가 신설되고 내용.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셨잖아요. 이게 기회가 좋은 게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항목마다 앞에 위험성 평가가 들어가요.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 작성 요령 이렇게 돼요. 하나씩 위험성 평가가 타이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노사협의체의 의결사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의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가 9 버전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래도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는 거지. 훨씬 더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해서 제가 이제 나눠드릴 테니까 이걸 보셔서 제가 일부러 책을 안 만들었어요. 책을 돌아다닐까 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2차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는 것인데 뒤에서는 제가 문제 낸 것처럼 TBM 프로세스의 1, 2, 3단계별 조치 4, 4, 3단계거든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외우는 방법까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거 잘 오신 거예요. 이거 2차 시험 무조건 탈락이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해서 점수 나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예. 전에는 습지 건지 해가지고 습지는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1이었잖아요. 건지는 그건 어떻게 배웠어요? 이건? 막 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외우면 이게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앞자 떠서 외우는 건 안 하는데 습이니까 무슨 약간 세이브 같은 말이 나잖아요. 1대 세이브 같은 거니까 1대 1이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습이니까 1대 1로 기억한 거고 건지는 뭐냐면 이건지 저건지 좀 알쏭달쏭 얘는 절반이 0.5잖아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지. 그럼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죽고 나면 잊어버리겠죠, 이제. 그래서 요것도 외우는데 흙에 안반은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별 볼 일 없는 거고 흙을 보면 모래잖아요. 모래하고 기타하고로 바꿨거든요. 재작년에 개정된 것은 구배 기준이 좀 안 맞아요. 안반하고 똑같이 기준을 했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모래는 1.8이고 그 밖에 흙은 1대 1.2란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외울 건데요? 눈을 또 똑바로 뜨고 외울 거예요, 이거? 그럼 얼마 못 가요? 어떻게 외울 거예요? 약간 좀 설명드리면 좀 약간 좀 품위가 떨어지긴 하지만 모래니까 모래
모래하고 흙만 나눴잖아요. 모래는 아이 씨발 또 바꿨네 씨발 됐잖아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밖에 흙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8이니까 그 소수점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1.8 소수점 없애려면 1.2 하면 되네. 그러면 금방 외웠잖아요. 그럼 뭐하러 외우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됐지. 예. 그래서 그 기억할 때 가급적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안 잊어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실제 도움이 되죠. 얘는 면접에도 뭐 나와요. 면접. 그러면 더 쉽지 뭐. 에이씨, 뻔한 거 물어보네. 1.8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도 잘 되고 형광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공사 하는데 이 책 갖고 토공사 하면 이거 100년 걸립니다. 이거 100년 걸려요. 새로운 거 외우면서 앞에 거 잊어버려요. 이게 안 돼, 안 돼. 제가 책을 썼지만 야 이거 너무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요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요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을 물어봐요. 2차 시험에는 물어보는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면 1번 타워 크레인부터 뭐 가지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못 외워요. 다 굴착 작업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시험을 여기에서 내요. 여기에서 내니까 몽땅 외우려고 그러면 그나마 좀 알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것만 할게요. 시험에 나올 것만 하면 나올 것만 실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시면 안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면 타워 크레인 조립 해체할 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해야 돼. 그래서 얘를 제가 이거는 안 만들었으니까 사진을 촬영하시고 왜 이걸 유인물로 안 해드리냐면 사진을 촬영하시면 본인 스스로 볼펜으로 옮겨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배포 안 하는 거예요. 사진을 촬영하시고 다 하면 어차피 의미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계 이건 됐고 화학 설비도 필요 없고 전기 작업하지 말고 굴착 작업이 있습니다. 굴착 작업의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이에요. 그 휴대폰으로 해서 그 집에서 서브노트로 만드세요. 이거 2차 시험은 그 자기 스스로 서브노트가 좀 있어야 돼요. 좀 외울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시는데 해보시면 요거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이 일정한 포맷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터널 굴착 작업은 안 해도 되고 교량 안 해도 되고요. 채석 안 해도 되고 배체 작업 이건 하셔야 돼요. 배체. 아니면은 이제 아니면은